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인의 탈출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을 산산히 찢어놓고 있는 살벌한 정치내전, 또 문화전쟁, 이것이 미국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그리고 이러한 분열, 이러한 파열이 과연 꼭 나쁘기만 한 건지, 꼭 나쁘지 않다면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쁜 건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비유적으로 근육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죠. 이 근육이 붙어 나간다는 건 뭐냐면 파열과 회복을 통한 성장입니다. 근육이 운동을 하면 근섬유가 파열을 하죠. 그리고 그게 회복되면서 다시 그쪽에 이렇게 그 섬유가 두꺼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붙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유의 전체 개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섬유 자체가 한 가닥 한 가닥이 조금씩 두꺼워져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일찍이 200여 년 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파열을 찬양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제 분열인데요. 찢어지는 것. 뭐에 대해서 찢어지는 것을 얘기했냐. 이 현대 문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인간의 의식이 이 중세나 전통사회와 달리 생각이 많아지고 의식이 분열된다고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 의식이 분열되는 상태를 이 사람은 제어리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어라이센이 찢다라는 타동사이고요. 찢어진, torn apart 영어로 그것이 제어리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심란한 그런 찢어진 상태를 거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새로운 차원에서 넓어진다. 그러한 뜻의 메모를 대학 시절에 이미 남겼습니다. 대학 시절에 메모여가지고 이게 많이 알려진 얘기는 아닙니다. 이 보디빌딩도 근육 성장과 이게 동일한 원리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물론 보디빌딩에서 근육 찢어지면 다 좋냐? 아닙니다. 근육이 진짜로 큰 근육이 절단나서 뚝 끊어져 버리면 불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는 혹은 근육 운동에서는 큰 파열인가 혹은 마이크로 파열인가. 그래서 그 용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테어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파열인가 작은 파열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근섬유 한 가닥 한 가닥이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회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국가 정치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때는 큰 파열인가 마이크로 파열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6.25 뭐 어마무시한 민족 전체로 보면 어마무시한 파열이죠. 북쪽에 이상한 괴뢰 정권이 들어와서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모택동을 옆구리에 끼고 살벌한 전쟁을 쳐버려가지고 완전히 적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눈앞에 둔 정도까지의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겪고 나서 대한민국이 탄탄대로에 놓였거든요. 한 1980년까지니까 한 27년 동안. 혹은 1985년 정도까지니까 30년 탄탄대로에 놓여서 그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궤도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는 분열이라는 게 규모가 크다, 심각하다 그래서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뭐 전쟁 혹은 내전 혹은 혁명이라도 그것이 분열다운 분열이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치지향성 그리고 가치와 관점을 둘러싼 제대로 된 분열이다. 제대로 된 가치, 제대로 된 관점을 지향하는 그러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분열이면 얼마든지 심각해도 좋다. 뭐 내전 아니라 혁명 아니라 뭐 전쟁 직전 혹은 거기까지 가도 좋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이게. 따라서 이 가치 지향 혹은 관점 지향성이 충족이 되면 큰 위기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가치 지향성, 관점 지향성이 충족이 되면 나쁜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죽어버릴 때. 빼고는 다 좋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니체가 생각이 나죠. 니체가 멋있는 말을 했거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What fails to kill me makes me only stronger.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산산이 찢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이터 아이다호 운동입니다. 최근에 그 그레이터 아이다호 운동이 지금 그 굉장히 저기 한 고비를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카운티가 선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그 연두색, 파란색, 오렌지색 저게 오레곤이고요. 빨간색이 아이다호입니다. 그런데 오레곤은 저 왼쪽에 있는 저 파란색 포틀랜드가 있던가 그렇죠. 그쪽은 완전히 이 좌빨 민주당 극좌스러운 데예요. 오레곤 저쪽 진영하고요. 그 위에 워싱턴이 원래 미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굉장히 셌던 데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워싱턴 또 위스콘신 이런 데들이 셌었어요. 공산주의 운동이 옛날에. 그래서 오레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오레곤에서 그 위에 그 파란 데만 좌빨이고요. 오렌지랑 연두색은 저게 농촌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순하고 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두색하고 오렌지 쪽에 야 우리는 아이다호 분위기랑 맞아. 우리 아이다호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예, 이게 말하자면은 오레곤 저게 아까 그 파란색 포틀랜드 분위기입니다. 저 살벌하잖아요. 저게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거냐면 저게 그 마약 중독에다가 마약 과다 복용 그리고 사인 자체가 저게 질식에 의한 건지 마약 과다 복용에 의한 건지 불분명한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목을 눌러가지고 질식한 그 조지 플로이드를 성인군자로 떠받들고 지금 조지 플로이드 저 자빠져 있는 누워 있는 죄송합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누임을 당하신 그 포즈를 취하고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게 길바닥에서 저렇게 들어놓아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저게 포틀랜드예요. 그리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해방구 만들고 그 포틀랜드 중심으로 오레곤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오레곤 농촌 지역에 가면 분위기가 아이다호랑 같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오레곤 너희 그 민주당 지역에 사람 그 숫자 많다고 너희가 다 싹쓸이해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칼날을 잡아가는데 우리는 도저히 너희랑 살 수 없다. 우리는 아이다호랑 같이 갈래?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먼저 지금 아이다호랑 같이 가겠다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그 연두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아이다호랑 같이 가겠다는 데가 오렌지입니다. 그럼 오렌지나 연두색은 저 왼쪽 끝이 태평양에 면해져 있는 겁니다. 아이다호가 랜드락트, 그러니까 내륙주에서 이제 연안주로 바뀌는 겁니다. 저게 되면 물론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오레곤 주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주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동의 안 해줄 겁니다. 그러나 이종표적 선언이라는 의미에서 또 저항을 위한 근거지의 형성, 이 투표하고 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민초 네트워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 조직체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카운티는 오레곤 전체 분위기와 달라라고 선언한 게 되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이 지경에 이르니까 오레곤의 저 포틀랜드에 있는 정치인들, 좌빨 정치인들 중에서는 에헴하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야, 니들은 가난하잖아. 농촌이니까 평균 소득이 낮죠. 니들 가난뱅이들 아이다호 가려면 가. 니들 가면은 우리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1인당 평균 소득이 더 올라가. 한 1% 올라갈 겁니다. 한 1인당 평균 소득이 연소득 기준 한 400~500% 올라갈 겁니다. 0.5% 1% 그 사이 올라갑니다.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어요. 자, 저게 뭐 당장 실현될 수는 없지만 저러한 움직임이 이제 주민투표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찢어지는 현상, 분열되는 현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연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의외로 지금 연방을 탈퇴하겠다, 연방에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 미국이 그
이렇게 지역을 대개 한 5개쯤으로 나누는 모양이에요. 북동역의 양키죠. 이제 노스 이스턴, 그다음 남부 서던, 그다음에 중앙, 이게 하틀랜드를 제가 중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중심부. 그리고 마운틴, 제가 중서부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태평양. 이렇게 한 태평양, 중서부, 중앙, 남부, 북동 이렇게 5개의 성격이 다른 지역으로 흔히 나누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벽돌색이 그러니까 연방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공화당인 사람.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 중에 몇 프로가 연방 탈퇴를 생각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이 민주당 중에 몇 프로가 연방 탈퇴에 지지하나. 그 다음에 보라색이 무당파 중에 몇 프로가 연방 탈퇴에 지지하나. 그럼 북동으로 가면 공화당 사람은 제일 작아요. 공화당이 한 26%밖에 연방 탈퇴에 찬성 안 하는데, 민주당 가면 39%가 연방에서 탈퇴하자. 또 남부로 가면 오히려 공화당 사람 중에 66%가 연방 탈퇴를 주장하고요. 민주당은 20%밖에 안 되고 무당파 중에 50%가 연방 탈퇴를 지지합니다. 중앙으로 가면 공화당의 34%, 그리고 무당파의 43%, 민주당은 19%밖에 지지를 안 해요, 연방 탈퇴를. 중서부 산악지대로 가면 공화당의 45%, 무당파의 35%가 연방 탈퇴를 주장합니다. 태평양 지역 가면 거꾸로 뒤집혀서 민주당의 47%, 공화당은 27%밖에 연방 탈퇴를 주장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당 컬러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당의 그 연방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화당 같으면은 제일 낮은 데가 북동부의 26%에서 제일 높은 데가 남부의 66%까지 분포를 하고요. 민주당 같으면은 연방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태평양의 47%에서 제일 낮은 데는 중앙이 아니라 중서부 산악 지역의 17%까지 그렇게 분포를 합니다. 또 무당파는 연방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부에서 50%로 제일 많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작은 데는 어디 한번 보죠. 제일 작은 데는 35%, 33%. 예. 저기 어디 태평양 지역의 33%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더 연방 탈퇴를 주장하고, 어느 지역은 공화당 쪽에서 연방 탈퇴를 주장하고. 근데 전체로 보면 연방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결코 작질 않습니다. 뭐 한 30-40% 된다는 얘기죠, 최소 평균적으로. 이게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텍사스 같으면 연방 탈퇴에 관한 무슨 투표 이런 거 하자고 지금 법안 올라와 있고 그러죠. 자, 이 와중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붙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이 2003년에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하자면 가치나 관점을 둘러싼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뭐 교육 문제인가 그런 거 가지고 초당파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후보가 몇 명이 출마했냐면 135명인가 출마했습니다. 지금은 41명 출마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 캘리포니아의 주민 소환이 일어날 때 투표법을 보시면 후보들이 출마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9월 14일 날 지금 투표가 잡혔는데, 이 투표에서 항목이 2개입니다. 우선 첫째 항목은 뭐냐면 지금 현재 뉴섬 주지사를 소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51% 이상의 투표자의 51%가 50.1%죠. 절대 다수. 그러니까 51%가 아니라 50.1%, 50% 이상이 소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소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환했잖아요. 그 투표지에 만약에 소환한다고 믿으시면 소환이 일어난다면 다음 사람 중에 누가 주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41명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어 백모. 그러면 41명이니까 평균 100% 하면 평균 2.5%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백모가 18%로 1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백모가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 다수를 획득하면 신임 주지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결에 주지사 된 게 아놀드 슈바르체네거였습니다.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결에 닥친 선거고, 그래서 저게 유명인,
연예인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름의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러 명의 그 유력 후보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0% 이상이 뉴섬을 소환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신임 주지사를 뽑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가 제일 많이 표를 얻을 거냐, 뭐 그 20% 30% 이렇게 얻으면 이제 당선될 것 같은데, 그 이제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 꼽히는 게 레리 엘더입니다. 레리 엘더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라디오 평론가인데요. 자기 그 평론 그걸 갖고 있죠. 그 라디오 그 평론 저기 프로그램을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은요, 그 보통 우리는 라디오의 그 힘이 생각보다 크질 않아서 김어준이 제일 그 힘을 잘 썼죠. 근데 미국은 이 보수 쪽에 보수 김어준들이 디글디글해요, 라디오 쪽에. 그리고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많습니다, 미국은. 이 자동차 운전 시간이 평균 2시간, 3시간씩 되거든요. 뭐 좀 짧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2시간은 운전하니까 이래저래. 그래서 이 라디오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리고 라디오 채널의 전체적 성향이 좀 보수예요. 왜 그러냐면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팅 그룹, SBG라고 전국에서 라디오 송출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이 보수 성향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보수 커멘테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레리 엘더면은 그 상당히 유명한 급수가 나가는 보수 커멘테이터입니다. 그 레리 엘더가 이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후보 그 가능성이, 당선 가능성이 보이니까 뉴섬 소환이 50% 이상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스테이트 디파트먼트겠죠. 주 행정부, 주무부. 거기서 레리 엘더의 선거 등록 서류가, 그러니까 그 세금에 관한 신고에서 부족한 게 있다. 부족하다. 서류가 잘 구비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구실로 레리 엘더의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자마자 레리 엘더가 바로 법원에, 바로 거부한 지도 한 4, 5일밖에 안 되고요. 거부하자마자 레리 엘더가 바로 법원에 그걸 항의,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겠죠. 행정조치에 대한. 그걸 내서 받아내서 레리 엘더가 드디어 41번째로 후보에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거는 자유보수 대 깨자점 대결 구도가 가는 겁니다. 자유보수 대 깨자점 대결 구도가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펴드렸지만 이 캘리포니아의 주민소환 투표 선거제도의 그 특징, 즉 소환할 거냐 말 거냐는 절대다수, 소환한다고 결정됐을 때 누구를 뽑을 거냐는 단순다수.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1명이나 줄을 섰고요. 상당히 강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등록 유권자에게 일단 100% 우편 발송을 하는 체제인데,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뉴섬이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굉장히 쫄은 걸로 보여요. 지금 추잡한 시도를 2개를 했다가 둘 다 법원에 의해서 정지당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레리 엘더 등록 거부 소동입니다. 법원이 아니다, 레리 엘더 등록시켜줘야 된다, 후보 등록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등록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정말 조잡한 건데, 뉴섬이 신고 미비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으로. 이게 후보 등록이라고 뭐냐면 아까 항목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뉴섬을 소환할 거냐 말 거냐. 오케이, 소환하기로 해. 누굴 그럼 주지사로 뽑을래? 주지사 후보 쫙 오는데 주지사 후보에 자기를 또 올리겠다는 거라. 말이 좀 안 되죠. 앞에서 자기가 계속 주지사를 하려면 앞에서 50%가 안 되게 소환 소환 찬성 투표가 50%가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는 주지사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질 것 같으니까 뉴섬을 소환한다. 오케이, 새로 주지사 뽑자. 새로 주지사 뽑는 명단에 자기를 후보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준비가 늦어져 가지고,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모양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뭐 개망신인 일인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늦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구비 서류가 늦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비 서류가 늦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은 지금 재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비 서류 필요 없이 그냥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유권 해석을 해서 억지로 등록시키려고 그러다가 그게 실패한 것 같아요. 법원에 의해서. 아니다. 이건 연임 투표가 아니라 소환에 의한 투표이기 때문에 연임 투표 때 그냥 자동 등록되는 거랑 달리 요건을 다 갖춘 등록 신청 서류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정한 걸로 보입니다. 너무 복잡한 얘기라 제가 정확한 해석은 못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